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아플 때 자석으로 사암침,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 여러분, 사암침법을 배워서 잘 익혀두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는 물론 난치성 병증에 대한 자가치료도 가능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특히 암전이 예방법 토론했는데요. 역시 시청자님의 요청으로 오늘은 폐렴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암 환자와 노인은 폐렴 때문에 사망한다. 여러분, 어떤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숙환으로 돌아가셨다. 대부분 폐렴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노인분들이 자연사했다. 어떠한 병이 아니라 아니에요. 대부분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암 환자가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가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서 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판정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그렇습니다. 폐암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폐렴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기타 여러 암들 마찬가지예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암 환자들의 최종 사망 원인은 폐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암 환자와 노인의 폐렴 치료 사암침법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암 환자의 폐렴. 병상에서 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망한 암 환자, 말씀드렸듯 닥터, 즉 담당 주치의는 선행암으로 사망했다라고 판정을 내리지만 그러나 원인은 폐렴이에요. 그리고 악액질이라는 병으로 죽는데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먼저 의과학적인 근거. 암 생존자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 증가. 본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암 생존자는 암이 없는 대조군에 비해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위험 증가는 진단 후 2년 이내 생존자와 진단 당시 진행성 암이 있었던 생존자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항암 치료 후 환자의 면역 저하 상태와 호흡 부전이 일반 인구보다 암 생존자의 폐렴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악액질은 조금 후에 살피고요. 폐렴.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등등 여러 암 투병 끝에 몸의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돼요. 그러면 갖가지 질병에 또 2차, 3차 노출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사망과 관계된 합병증은 폐렴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악액질. 악액질은 주로 근육과 지방의 소모를 특징으로 하는 쇠약성 증후군으로 점진적인 체중 감소로 이어지고 암 환자의 치료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근육량 감소는 항암 화학요법의 독성 및 생존율 감소와 연관되어 부정적인 예후 인자입니다. 염증 증가와 단백질 대사 이상증은 암 환자의 근육 소모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장애 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종양 성장 및 항암 화학요법 투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영향을 미쳐 근육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액질이 있으면 폐렴에 걸릴 수 있고 폐렴에 걸리면 악액질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심각한 소모 증후군인 악액질은 폐렴 위험을 증가시키고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폐렴은 폐 감염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호흡 근육 기능이 저하되어 특히 진행성 암 환자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암 환자의 폐렴 중에 악액질 단계에 이르지 않은 암 환자, 그런데 폐렴 걸렸어. 그럴 땐 폐전격을 놓습니다. 그리고 대장전격을 겸해서 적용해야 하는데요. 먼저 폐렴의 증상, 발열, 오한, 기침, 때로는 피가 섞여 나옴, 쌕쌕거림, 가슴 통증, 호흡 곤란, 피로감, 가래, 특히 노란 가래가
짙은 가래, 끈적끈적한 가래, 노랗지 않더라도 끈적끈적한 가래가 뱉어집니다. 또는 점액, 그리고 가슴에 림프절이 부어오름, 메스꺼움이나 구토, 폐암에서는 덜 흔한 증상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환자들, 즉 일반적인 암 환자들 폐렴에 걸리면 메스꺼움이나 구토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열오한, 발열오한은 악액질이 수반된 단계에서는 별로 크게 발열오한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악액질이 없는 환자보다 약해요. 그런데 악액질이 없는 상태에서 암 환자, 폐렴에 걸렸을 땐 고열, 그리고 으실으실 추운 발열오한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증상 잘 기억해 두세요. 암 환자는 암 자체 또는 암 치료에 의해 종종 발생하는 면역체계 약화로 인해 폐렴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박테리아성 폐렴과 진균성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박테리아에 의한 폐렴도 있지만 곰팡이균, 즉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균 감염으로 폐렴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폐전격일까요? 폐는 항암, 항박테리아, 항진균 면역에 특화되어 있어요. 여기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그리고 내추럴 킬러 세포는 선천 면역을 담당하지만 내추럴 킬러 T세포가 NK세포와 또 협조해서 이제 후천적 면역을 계속 연속적으로 일으켜요. 폐에는 NK셀 그리고 NKT셀도 풍부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후천 면역을 담당하는, 적응 면역을 담당하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호중구, 즉 뉴트로필은 곰팡이 면역에 특화되어 있어요. 폐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곰팡이들을 호중구가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면역력이 약해. 그러면 진균성 폐렴에 걸릴 수 있고, 또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항박테리아 작용을 잘 못해. 그러면 박테리아에 의해서 폐렴에 노출될 수 있지요. 그런데 폐의 정상적인 기능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면역력입니다. 체액성 면역, 즉 항체 면역과 함께 선천 면역, 그리고 항곰팡이 면역 등등 원래 폐의 정상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약해. 그리고 전신 면역력도 약해졌어. 그러면 폐렴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폐정격을 써서 폐 자체의 면역력을 증폭시켜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폐렴에는 가슴에 림프절이 붙는다 했어요. 그것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 NIH의 자료, 폐와 림프계는 감염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림프절과 림프관을 포함한 림프계는 면역세포와 항원을 림프절로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관지 관련 림프 조직은 폐에 존재하는 특수 림프 조직으로 면역세포가 발달하고 반응하는 장소 역할을 합니다. 기관지 관련 림프 조직은 폐에 있는 신체 면역체계의 특수 영역인 점막연관 림프 조직의 일부이며 기도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관지 관련 림프 조직은 기관지 폐 영역에서 발생하는 항원에 대한 빠르고 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폐에는 폐 면역력 세포들이 있는데 림프 조직, 림파틱 시스템이 폐 면역력과 협력해서 폐 면역은 물론이요, 전신 면역을 담당합니다. 전신 방어력을 수행해요. 따라서 폐 면역력 그리고 전신 면역을 위해서는 림프 면역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폐에는 수많은 림프절이 있고 흉관에도 수많은 림프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림프 시스템이 폐와 함께, 폐 면역력과 함께 제대로 협조하지 못하면, 즉 면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그러면 림프절이 오히려 암세포나 박테리아나 그리고 곰팡이 등등에 의해 점령됩니다. 그러면 림프절이 붙지요. 폐렴에서
가슴, 흉관에 림프절이 부을 때는 목덜미의 림프절도 붓습니다. 이렇게. 다시 폐렴의 증상, 발열, 오한, 기침, 때로는 피가 섞여 나오고 쌕쌕거리고 가슴 통증이 있고 호흡곤란, 피로감, 노란 가래 또는 끈끈한 점액, 그리고 가슴에 림프절이 부어오른다. 흉관에 또 폐각 내에 림프절이 부어요. 그런데 그건 속에 있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이것은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암사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단 힌트를 주셨죠.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림프절이 부었을 때는 목덜미나 턱 주변이 붓는다. 그곳에 림프절이 이렇게 붓는다. 또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붓는다. 사타구니에 림프절이 붓는다. 만약에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또 항부에 림프절이 부으면 몸속 어디에선가 림프절이 부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면역력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수 있다. 이것을 사암도인 친구 요결 제28장 요통문 당신의 림프암 치료기에서 밝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림프절이 부었을 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 못해도 만져보면 턱 주변, 목덜미 주변, 뺨 주변, 귀 뒤 등등을 만져서 우둘두둘 콩알이 두드러지게 만져지면 이것은 폐각 내에도 림프절이 부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림프 면역계의 취약점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정격. 대장정격은 족삼류와 곡지 N극, 양곡 양계혈에는 S극을 부착하는데요. 악액질 단계에 이르지 않은 암 환자의 폐렴, 일단 폐정격, 즉 폐정격은 태백태운을 보하고 N극, 소부와 어제율을 사합니다. S극, 그리고 대장정격을 같이 적용하세요. 양쪽에 다 놓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암 환자의 악액질 단계에서의 폐렴과 노인의 폐렴, 어떠한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보내드립니다.